본인이 임명했던 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세 번째 혁신안을 당에 제안하고 이제 활동을 종료했죠. 여러 가지 논란을만 일으키고 조기에 종료가 됐는데 그 발언 보고 오시겠습니다. 혁신위원회 활동은 오늘로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부족한 말로 불편함을 드린 점에 대하여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당내 개딸들, 강성 지지자들을 대변한 것이고 이게 무슨 혁신안이에요, 혁신안은. 이재명 지킴이 아니지. 개딸 아니지, 개딸안. 3세 이상 중진이 동일 지역 나가지고 그 3대 리스크가 왔냐. 살아도 사는 게 아니니까 사퇴하신 게 좀 더 낫겠죠. 네, 혁신위가 당에 제안한 여러 가지 내용을 놓고 당 내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민주당 정치인에 대해서 이 혁신위가 설문조사를 한 내용들을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파란색 기둥이 민주당 지지층을 상대로 한 설문이고요. 그다음에 다른 색깔은 무당층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입니다. 설문조사입니다. 자, 민주당 정치인이 왜 비호감이냐라고 조사를 했더니 당 내에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뭐 보좌관도 있고요, 또 지지 세력도 있는데 무능이 51.5로 가장 많았고요. 그다음에 부패 41%, 위선 30% 등의 순이었습니다. 무당층에서는 뭐 비슷한 순위가 났습니다만 무능이 제일 많았고요. 그다음에 부패, 위선 등의 순이었습니다. 자, 남 원장님은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조사들을 민주연구원에서 하잖아요. 네네. 어떻게 보세요? 일단 국민들께서 민주당 정치인들의 그 위선, 부패, 무능에 대해서 질타하고 계신 부분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사실 민주당은 서민과 중산층 노동자를 위한 정당임을 표방하면서도 실제로 법안의 그 표결에 있어서는 사실 노동자를 대변하지 못했다라는 부분도 있고요. 중산층을 오롯이 대변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질책을 받아왔습니다. 이런 점에서 위선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후에 민주당에서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 혁신위가 정확하게 지적한 부분을 지도부 포함해서 전 당원이 함께 제대로 잘 수용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107페이지에 달하는 혁신안 발표된 부분들을 자세히 들여다봤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표피적으로 뭐 대의원제 폐지에 대한 반론들만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요.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짜임새 있고 미래지향적이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혁신위원장의 여러 가지 설화 때문에, 특히 노인 폄하 발언 등등의 설화 때문에 혁신위가 내놓은 여러 가지 혁신안이 과연 제대로 지도부의 그 선택을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벌써 한 28일 정도 되면 취임 1주년을 맞이합니다. 사실 지난해 8월만 해도 이 대표가 77%라는 지지로 받고 대표가 됐는데 취임 일성으로 민생 개혁을 외쳤고 대통령 만남을 제안하면서 뭔가 좀 해보겠다라고 했습니다만 1년이 다 돼가도록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의 갈 길은 실용적 민생 개혁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생을 위한 개혁을 실용적으로 해나가겠다. 거기에 가장 중점을 두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를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께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영수회담을 요청드립니다. 민생 앞에 여야와 정쟁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민생과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초당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의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영남 전 의원님. 네. 어쨌든 이재명 대표를 감싸고 있는 여러 가지 논란들 이렇게 저희가 정리를 좀 해봤는데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연말쯤 또는 10월쯤, 뭐 8월 위기설도 있고 10월 위기설도 있고 12월 사퇴설도 있었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설설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 걸로 보세요? 일단 이재명 대표 앞에 놓인 리스크 중에 가장 큰 거는 무엇보다도 본인의 사법 리스크죠. 예. 그러니까 당장 17일 날 백현동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 소환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을 통해서 확인되고 있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의 연계성, 이것도 이제 곧 소환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고요. 지금 수사 속도로 봐서는 9월, 뭐 아주 늦으면 10월쯤 2차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 그때는 정기국회 회기 중이니까 무조건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에 따라서는 뭐 다시 불구속 상태로 그냥 지내든지 아니면
법원의 영장 재판에 출석해야 되는데 그게 가장 큰 고비가 되겠죠. 이재명 대표는 본인이 나가겠다고 했잖아요. 당당하게 수사에 그렇죠. 임하겠다. 6월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했으니까 그 말을 지킨다고 하면 민주당 의원들을 상대로 오히려 당론으로 이거를 통과시켜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법원 영장 재판에 출석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구속 상태가 된다 아니면 그거 아니더라도 민주당의 의원들 중에 일부가 과연 이재명 대표 체제로 내년 총선을 치러낼 수 있느냐 이러한 의구심 때문에 또 당에 여러 논란이 생기고 다른 리더십의 교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진다고 하면 또 이재명 대표로서는 자리 보존이 힘들 수가 있고요. 그래서 글쎄 뭐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과연 내년 총선을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체제로 치를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제기하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예, 과연 이재명 대표의 놓인 여러 가지 이 현안들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문재인 전 대통령 이야기입니다.